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계학과하고 현재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있는 김용대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의 개표 진행 사항 중에서 진행 중에 실시간으로 당선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SBS 개표 방송과 공동으로 작업했습니다. 문제 설명입니다. 문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2020년 총선 전체 선거구에서 실시간 개표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 내 각 개별 선거구마다 또 후보자마다 최종 득표율을 이제 예측하는 건데요. 예측할 때 사용된 정보는 출구조사 정보와 특정한 시간까지의 득표율, 현재 득표율을 바탕으로 최종 득표를 예측하고 이 최종 득표 예측된 득표를 가지고 각 후보가 당선될 확률, 즉 각 후보가 1등 득표율이 1등이 될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출구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뭐 복잡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개표 시작 전 각 후보자들에게 출구조사 득표율에 곱하기 A만큼의 투표수를 부여했습니다. 저 A는 뭐 적당히 저희가 과거 2016년 총선, 2012년 총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 A를 선택했습니다. 자, 방법론 설명입니다.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A 선거구에서 선거구라는 얘기는 이제 지역구입니다. 첫 번째 투표함이 개표가 완료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국으로 옵니다. 한 투표함이 개표될 때마다 이제 개표 결과가 수신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시에 이제 어떤 투표함이 개표 완료됐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는데 만약에 후보가 3개 있다고 합시다. 민주당, 통합당, 그리고 그 외 후보가 있는데 그 외 후보가 한 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이게 50, 30, 25, 죄송합니다. 기존에 50, 30, 25가 이제 기존에 받은 투표수고요.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이게 출구조사로 아까 출구조사 곱하기 A 한 걸로 이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더해집니다. 기존의 투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7시, 9시에 개표된 투표함에서 나온 득표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이 50, 민주당이 50, 통합당이 20, 그 25라고 하면 요걸 더해서 현재 이제 받는 투표수는 150, 5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득표 확률은 뭐 전체 투표수분의 이제 각 얻은 투표수가 되죠.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0.5, 통합당 후보는 0.25, 그 후보는 0.2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득표 확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7시에 봤더니 나머지 표, 아직 개표 안 된 표가 그 선거구에서 1000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죠? 현재 각 후보의 현재까지의 득표수, 그 다음에 득표 확률이 있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남는 1000표 중에서 몇 표를 얻을 거냐에 대한 예상 득표수인데 이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후보가 M1, 두 번째 후보가 M2, 세 번째 후보가 M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각 후보의 총 예상 득표수는 현재의 득표수 플러스 M1, 또 50 플러스 M2, 50 플러스 M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M1, M2, M3를 예측하는 것이 요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약에 M1, M2, M3를 그러니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사실은 이거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분포를 예측합니다. 분포를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그래서 그 분포가 예측되면 예를 들면 1번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라 그러면 이게 100 더하기 M1이 첫 번째 후보가 최종에 얻을 득표 수지요. 그럼 이것이 두 번째 후보가 최종적으로 얻을 거라고 예상되는 득표 수보다 크고, 또 첫 번째 후보의 예상 득표 수가 세 번째 후보의 예상 득표 수가 크다면 이제 첫 번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죠. 이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데요. 이 뒤에 가서 저희가 M1, M2, M3에 대한 확률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확률 모형이 있다고 가정되면 이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 확률이 손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바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상 득표수에 대한 확률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간단하게 이제 다항분포겠죠. 다항분포. 다항분포는 뭐죠? 아까 M1, M2, M3인데 이 멀티노미얼 분포겠죠. 세 후보가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표수가 아까 1000표를 했으니까 1000개 중에서 나눠 갖는 거죠. M1, M2, M3로. 근데 그 시점 19시에 득표율이 각 후보당 득표율이 0.5, 0.25, 0.25였어요. 그럼 이 확률로 그냥 득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뭐 굉장히 쉽죠. 뭐 학부 수준의 확률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가 멀티노미얼의 1000, 0.5, 0.2, 0.2 하면 이게 뒤에 가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할 때 이게 너무 계산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거를 근사하는데 뭘로 근사하냐? 정규 근사를 합니다. 다항 분포에 정규 근사 해서 뭐 정규 분포에 평균 벡터가 미고 분산 행렬이 시그마가 되고, 요거는 이제 학부에서 열심히 배웠죠.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갖고서 멀티노미얼의 정규 근사 사용해서 당선 확률을 예측하면 그 초반에 너무 급격하게 1이나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버 디스퍼션 파라미터라는 걸 도입하는데요. 아까 M1, M2, M3 미래에 이제 받을 득표수죠. 득표수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 정규 분포 똑같고요. 평균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베리언스 코비넌스 매트릭스가 시그마에다가 아까 좀 전에 정규 분수에는 시그마에다가 알파를 곱합니다. 그리고 알파를 1보다 큰 수를 곱해요. 그래서 분산을 키웁니다. 분산을 키우면 어떤 특정 후보가 1등 될 확률이 0.5쪽으로 슈링키지가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슈링키지 시켜서 예측하는데요. 이 알파 값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분석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알파 값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주었습니다. 19시, 20시, 21시, 22시에 따라서 이 알파 값이 변하게 했고요. 그 옵티멀 알파는 어떻게 정했냐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총선 기반으로 알파 값을 추정했더니 다음 것이 나옵니다. 아주 예쁘게 이게 떨어지는 게 나오고요. 오버 디스퍼스가 처음에 굉장히 크죠. 그러다 점점 좀 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안 해봤지만 여기 이제 꺾인 점, 이게 피스와이즈 리니어 스프라인으로 디팅한 건데 이 꺾인 점이 하나 나오는 것이 좀 특이한 상인데요. 요거는 요번 분석에서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크죠? 이 오버 디스퍼스 파라미터 상당히 큰데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개표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 선거구 내에서도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해서 한 선거구를 퉁쳐서 멀티노미얼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유로 이 오버 디스퍼스 파라미터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제 요 라인을 이제 사용했다. 오버 디스퍼스 파라미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시에 이제 실시간 당선 확률 예측했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9시 30분에 또 하나의 이번 투표함이 개표가 완료되면 쭉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또 투표 확률도 쭉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9시 30분에 300표가 개표됐다면 이제 아까 1000표가 남았는데 300표가 개표됐으니까 이제 700표만 남았죠? 그러면 700표 가지고서 또 쭉 이렇게 M1M 댄스를 다시 분포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계속 1등 확률을 계속 계산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의 선거함, 투표함이 개표가 끝나고 그 결과가 수신이 되면 바로 그걸 돌려서 우리가 계속 1등 확률을 계산했고요. 이때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점이 이제 그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1등 확률을 계산한 거였는데요. 놀랍게도 몬테카를로 방법을 아주 에피션트하게 하는 R 코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브루트폴스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썼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가 250개 정도 돼갖고요. 실시간으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동시에 250개씩 막 해야 돼서 계산이 굉장히 패배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R코드를 찾아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시 10분에 나오면 또 똑같이 해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선거함이 개표될 때마다 이제 계속 실시간 당선 확률을 예측해서 이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하나 또 이제 특별한 방법을 하나 고안했는데요. 세부 지역 병동 고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각 지역구, 각 지역구 내에서도 읍면동 단위로 원가가 달라요. 읍면동 단위로도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아마 잠실 송파갑 선거구에서는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됐는데 이번에는 통합당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지난번에 없었던 어마어마 헬리오시티라는 9,0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는데 종부세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헬리오시티에서 통합당의 몰표가 나오면서 통합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지역구를 퉁쳐서 당선 확률 예측하는데요. 저희는 지역구를 퉁쳐서 지역구의 합을 구해서 예측하지 않고요. 각 읍면동 단위로 득표율을 예측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이번 이 실시간 당선 확률 예측에 새로운 기법인데요.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10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인데요. 여기 지방선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선거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한명숙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가 오세훈이었는데요. 한명숙 씨는 국민참여당이었네요. 하여튼 지금의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신이죠. 한명숙 후보가 쭉 이깁니다. 쭉 이겨서 새벽 3시까지인가까지도 이겨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새벽 3시 몇 분인가 이제 자기가 졌다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뒤집혀요. 이건 여기 보세요. 한 후보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 자축 분위기였는데 계속 이겼는데 결국 3시 몇 분에 오전 4시 15분에 오전 4시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깁니다. 이런 이제 황당무계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3시, 새벽 3시만 해도 이제 한명수 후보가 조금 앞섰지만 통계적으로는 거의 뭐 이제 확실하게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뒤집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여기에 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할 때 이 강남 3구, 아무래도 강남 3구는 이제 오세훈 후보 표를 많이 줬는데 여기가 무슨 일 때문에 개표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에 새벽 4시에 개표가 제대로 됐는데 그러면서 뭐 오세훈 후보의 몰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이게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베리에이션이 있고 이 베리에이션을 근데 각 지역구 내 읍면동별로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 이 각 읍면동별로 이 개표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정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 예측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종로인데요. 종로. 평창동, 부암동. 동별로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평창동에 개표가 끝나면 여기만 예측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합쳐갖고 이제 예측한 거죠. 1등 될 확률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 지역구 내에서도 확률 모형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되죠. 자, 예측 성능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요 테이블은 개표율 5%, 10%, 15%에서 여기 두 가지 2x2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두 개가 하나는 아이고 뭐가 있네요. 자, 출구조사하고 AI하고 저희 모형을 비교했고 하나는 득표율 그냥 단순히 그 당시의 득표율과 AI를 비교했는데 자, 요거 00XX니까 요쪽 다이아고널 엘리멘트 볼 거 없고요.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보시면 요쪽이 크면 AI가 좋은 거고 요쪽이 크면은 출구조사 좋은 거예요. AI가 득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쪽이 크면 AI가 좋은 거고 요쪽이 크면은 득표율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5%대 보면 처음에 개표율 5%대는 뭐 비슷비슷하죠. 저희가 좀 나빠요. 뭐 득표율은 완전히 AI가 좋고요. 득표율은 뭐 볼 것도 없으면 너무 나빠갖고. 근데 이제 가면가 10%, 15% 되면서 AI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득표율은 완전히 뭐 원사이드 게임으로 AI가 좋고요. 그 다음에 20, 30, 40 가면서도 꾸준히 AI가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개별 선거구에서 몇 가지 특징 있는 개별 지역구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요건 송파을, 아까 말씀드린 헬리오시티입니다. 송파을이네요. 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최재성 후보와 배현준 후보가 있었는데 요게 지난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됐던 선거인데 이번에는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예측 불허라고 예측됐던 건데 이걸 보시면 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은 이제 실시간 개표에서의 득표율이에요. 개표율에 대해서 득표율인데 파란색이 민주당이고 녹색이 이제 통합당인데 여기 40% 개표가 되면서 배현준 후보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쭉 앞서가요. 그래서 뭐 차이는 크지 않지만 쭉 앞서가는데 저희 AI는 이 40%가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배현준 후보가 이길 확률을 높게 계산하고 최재성 후보가 1등 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럼 딴 데서도 그랬냐? 꼭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보여드릴 결과는 부산 나물입니다. 부산 여기 아주 또 막상막하였죠. 박재호 후보와 민주당의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격돌했는데요. 이 보시면 뭐 처음에 박재호 후보가 좀 이기다가 이현주 후보는 거의 막상 하다가 조금 이제 박재호 후보가 이기는데 이때는 저희 알고리즘은 계속 잘 모르겠다로 나와요. 뭐 조금 베리에이션 있지만 아까 배현진 후보 대 최재성 후보의 결과에 비하면 상당히 이 차이가 작죠.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확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진 후보랑 최재선 후보는 차이가 좀 났고 여기 거의 차이가 없으니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또 특별한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요거는 고양병, 경기도 고양병입니다. 민주당 홍정민 후보와 통합당 김용환 후보의 대결이었는데요. 이때는 뭐 요 청을 빼고는 완전히 이제 박빙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계속 민주당 후보가 쭉 이겨요. 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현주 후보의 부산에 비하면 왔다 갔다 하죠. 반면에 경기 고양갑은 쭉 이기다가 그냥 쭉 끝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기 어린 예측을 했던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 아주 완전한 디테일을 분석은 못 해봤지만 아까 읍면동 단위로 예측한 게 원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번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사전 투표가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누가 투표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많이 한 쪽에서는 아무리 봐도 개표 그 사전 당일 투표에 대한 개표율이 당일 투표가 작으니까 개표율이 작겠죠. 그래서 얘가 계속 그거를 보정해 가면서 예측을 한 결과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결과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신기하게 봤던 게 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허영 후보 대 김지태 후보입니다. 요거는 사실 김지태 후보가 쭉 많이 앞서가다가 마지막에 60%나 가야지 이기는데요. 여기서 많이 앞서가요. 그런데 저희 예측 결과는 한 번도 허영 후보가 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워낙 김지태 후보가 높았던 여기서 살짝 비슷해졌다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또 어떨 때는 실시간 개표 득표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어떨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어떨 때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어떨 때는 반대로도 결과도 주고 근데 그것이 또 이렇게 잘 맞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걸 이제 분석하면서 느낀 건데요. 결국 읍면동 단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정치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제가 이런 기회가 다시 있으면 지금은 읍면동 단위로 독립이라고 가정하고서 예측을 했거든요. 읍면동 단위도 아무리 봐도 이제 스파셜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파셜 코릴레이션 또는 과거의 그 읍면동에서의 성향 이런 것들을 정보를 더 넣어서 예측을 하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연구는요, 사실은 이 실시간 예측을 위해서만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융합대원 서봉 교수님하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준원 교수님하고 저가 셋이서 SBS랑 한 건데 원래 프로젝트는 나리봇이라는 실시간 개표 방송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 카카오톡에서 이제 어떤 후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허영 후보 어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현재 얼마를 하고 있고 당선 확률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구를 넣어도 돼요. 강원 춘천 갑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챗봇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 챗봇에서 그냥 득표율만 보여주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최종 당선 확률까지 줬습니다. 챗봇은 이번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챗봇을 있었는데요. 대선 때 챗봇은 그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가 하나니까요. 우리나라 전체니까요. 그냥 텔레비 보면 됩니다. 반면에 총선은 250개 이상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텔레비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관심 있는 지역구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챗봇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유권자 성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가 1등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